자, 모의고사 4회에 430페이지 6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430페이지 6번 모의고사 4회의 이론 문제인데요. 다음 회계 처리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원의 가족 동반 야유회비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직원들 야유회 가는 것은 복리후생비 처리하는 게 적당합니다. 2번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학원 지원비는 교육훈련비로 회계 처리한다. 맞겠죠? 교육훈련비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3번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의금은 접대비로 회계 처리한다. 네, 거래처 직원이니까 접대비 적당하죠? 4번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는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아니죠.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급여를 지급할 때 본인 부담금, 근로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때 그 공제 금액을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가 부담해주는 건강보험료는 회사는 뭘로 처리하면 될까요? 네.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50%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그것을 비용으로 처리할 텐데 무슨 비용 처리할까요? 복리후생비죠.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예수금 처리라는 것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를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 공제한 금액을 예수금, 부채로 처리하는 거고, 회사가 나중에 그 근로자 급여 지급할 때 공제한 금액이 만약에 10만 원이라면 회사가 또 10만 원을 더 부담해가지고 20만 원을 건강보험료로 납부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옳지 않다.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산회계처리 누락이 22년도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렇습니다. 자, 어떤 걸 누락했냐면은 22년 11월 1일에 가입한 1년 만기짜리 정기예금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자 경과분을 계상하지 않았다 이런 말. 그러면 이익이 과소하게 됩니다. 이익이 과소하게 돼요. 왜 과소하게 되느냐?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경과분을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수익을 감소시켰단 말이에요. 따라서 과소해진다. 그러면 얼마치냐? 그 얼마치는 2천만 원 곱하기 경과된 이자를 계산하면 연이자율 3% 곱하기 몇 개월이 경과했느냐? 11월 1일 날 가입을 한 예금이기 때문에 결산일까지 2개월이 경과됐어요. 그래서 곱하기 2 나누기 12 12달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이 연이자율 3%에 대한 2천만 원의 2개월분 이자가 되죠. 그래서 계산기로 이걸 계산하면 돼요. 얼마 나올까요?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왔어요? 응? 10만 원 나왔나요? 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당기순이익 10만 원이 과소계상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12월 31일자 분계를 한번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누락된 분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누락된 분계를 한번 밑에 써볼게요. 자,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대변이 이자 수익입니다. 수익 발생은 대변이죠. 그럼 차변은 뭐냐? 이자를 결산일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는 만기 때 원금과 함께 정산을 하죠. 그래서 차변에는 미수수익으로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미수수익이라는 자산. 그래서 미수수익 10만 원. 미수수익은 자산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에서는 수익 발생, 자산 증가, 수익 발생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결산에 반영할 때는 분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차변의 미수수익 10만원, 대변의 이자수익 10만원. 이것을 우리가 수익의 예상 또는 수익의 발생 회계처리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누락했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10만원 발생을 못했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10만원 과소계상이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는 자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합니까? 면세사업자 안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의무가 없는 자가 바로 1번 면세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신고합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환급받아야 되니까요. 간이과세자 신고해야 됩니다. 일반 과세자 당연히 신고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세사업자 하면은 과세사업자를 둘로 나눌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누어서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고 과세 방법도 납부세 계산 방법도 서로 다르죠.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자, 1번 현금 판매 대금이 지급되는 때. 우리가 대금이 지급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공급 시기는 없어요. 부가가치세법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부가세에서 공급 시기는 재화는 인도되는 때, 그 다음에 용역, 서비스는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우리가 공급 시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현금 판매의 그 공급 시기는 언제냐? 재화를 인도하는 때예요. 다음 2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도 마찬가지. 재화를 인도하는 때입니다. 가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닙니다. 재화를 인도하는 때.
그럼 3번을 보시면 장기 할부 조건부 용역의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았습니다. 우리가 장기 할부 조건부 재화의 공급도 그렇고 장기 할부 조건부의 용역의 공급도 그렇고 장기 할부 거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키로 해요. 왜냐? 이것은 만약에 용역의 공급이든 재화의 공급이든 장기 할부하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대가를 받기 때문에 특별히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이런 것이 뭐가 있냐면은 전기, 가스 이런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우리가 전기 같은 걸 보세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전기는 계속 건물에 계속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월 월 단위로 청구서를 보내잖아요. 그 청구서가 말하자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류 제조업을 용유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022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입세액 내역입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첫 번째 거 11인승 승합차를 구입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승용차 아니잖아요. 가능하다.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안 되죠. 공제 못 받습니다. 세 번째, 거래처 접대 관련 매입세액 공제 되나요? 안 되죠. 네 번째,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안 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하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기부금, 기부금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우리가 앞에서 해봤던 것 중에 프린터를 사가지고 기부했다 아마 여러분 그거 아마 앞에서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해보지 않았나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를 사서 회사 앞으로 세금이단서를 발급해 왔어요. 그런 것들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8월 이후부터 이론이 10문제로 줄었고요. 하나당 배점은 3점입니다. 그리고 6월달 시험에 만약에 응시한다면 이론은 15문제이고 하나당 배점은 2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론에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합격이 가까워지죠. 자, 그러면 우리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드림전자로 로그인해서 실무 수행 연습하겠습니다.